다음에 이제 28번 얘기요. 28번 보시면은 거래사를 비롯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는 사정보정할 필요가 없지만은 집값 변동률이라든가 지역요인 이런 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죠? 표준지 공시가는 왜요? 요게 안 되니까. 사정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가고 정사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사정보정은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들끼리 특별한 사항에 개입이 돼서 가격이 왜곡됐었을 때 그를 왜곡이 안 되고 함정시장이 된다면 고치는 거니까, 왜곡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라면 할 필요 없는 거 맞잖아요. 논리가. 됐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 나오면은 안 합니다. 인근지 가져오면은 지역용 비교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 즉 그 말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래 사례를 유사지역에서 선택할 때는 그 지역 분석을 해가고, 그 다음에 만약 인근지역 지역 격차가 있다면은 지역용 비교치로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사지역에 나오면 어쩌니까 둘 다 해줘요. 그런데 요건에서 지역 격차가 없다, 그런 말 써주면 생략 가능할 수도 있죠. 원칙은 하니까. 그러니까 요 두 가지만 인근지역에서 가져오면 지역용 비교를 생략하는 게 맞습니다. 왜? 지역 격차가 없고 가치가 같다고 보니까. 대신에 다른 거 다 하겠죠. 만일에 이번에 어쩌니까 개별 분석할 때 개별 요인 어쩌면 전부 다 분석하겠죠. 개별 요인 어쩌니까 물건마다 전부 틀릴 거니까 접근성 틀리죠. 접근성 똑같은 물건이 있을까요? 가치는 똑같은 거 있을까요?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해줘야 돼요. 여기는 모두가 다 합니다. 개별 요인 비교가 생략이 안 돼요. 완벽히 물적 요인에서 모양 똑같은 거 있을까요? 크기 똑같은 거 있을까요? 0.1까지 없으니까 개별 요인 다 비교하는 거 맞죠. 그렇지만은 지역 요인 할 때는 인근지에서 가져오면 이거는 뺄 수가 있다. 나머지는 다 한다. 원칙이. 그런데 예외 조건도 있겠지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점 수행이란 기준 시점의 거래가를 거래 시점으로 수행하세요. 뭘로 고쳐야 돼요? 요 녀석을 이렇게 고치는 거야. 요 놈을 이렇게 고쳐야 맞으니까. 거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 시점 가격으로 고치는 거지, 기준 시점을 그래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끝나면 무슨 가격이죠? 뭘 고치죠? 왜 고치죠? 딱 세 가지잖아요. 뭘 고친다? 무엇 때문에 고친다? 딱 세 가지니까. 그러니까 사정보정 시점선 끝난 것은 사례값이지 대상값이다, 시상값이다 안 된다는 얘기. 뭘 고친다? 거래 시점 지수를 기준 시점으로 고치는 거지, 기준 시점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왜 고친다? 이게 달라졌으니까 여기에 안 달라지면 안 고칠 수 있다는 얘기. 말 뜻이잖아요. 딱 세 마디예요. 그럼 3번 틀린 거 아시죠? 네 번째, 거래대금 지급을 하면 특수한 금융조건이나 금융조건이 결부된 경우에 그 요인의 대상과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평가자는 제시하는 거 당연히 맞을 거고. 그죠? 그 다음 다섯 번째, 거래 사례를 대상으로 속한 인근지역에서 구한 경우는 지역용 비교 작업은 필요 없지만은 지역분 해야 됩니다. 또 나왔네요. 왜 지역용 비교를 안 하겠습니까? 가치 형성률이 같다고 보니까. 틀리면 해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유사지역도 어쩌니까 원칙은 하는 게 맞는데 조건을 또 명시할 수도 있죠. 유사지역이 다르지 않다. 그럴 때는 생략할 수도 있겠죠. 다르지 않을 경우에는. 다르면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은.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28번은 답이 세 번째.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문이 길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용은 별거 없어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29번 너무 당연한 문제. 토지와 건물이 함께 3천만 원, 지금 그거 보자면 6천만 원 거래됐대요. 근데 구성물이 1대1이에요. 토지가 1, 건물이 2래요. 그러면 3분의 1이 토지 가격, 3분의 2가 건물 가격. 되신 거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전체가 어쩌니까 3이잖아요. 1대2니까. 만일에 4대3이다 그러면 7분의 4, 7분의 3. 만일에 토지값이 40%, 건물이 60%, 6대4로 딱 떨어지면 금방 되죠. 근데 2대7 올 수도 있죠. 그러면 2대7이니까 9분의 2가 토지, 9분의 7이 건물 가격. 전체가 항상 분모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30번부터는 한번 비중가격 이제 해봅니다. 이제는 뭐 하냐면 요거 하자는 소리예요. 요거 전부 다 고백하자는 얘기요. 그러니까 원칙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례가격. 요놈에다 사례가격에다 고박이요, 사정보정, 고박이요, 시점수정, 고박이요, 지역요인, 고박이, 개별요인. 요거 전부 다 하자는 얘기요. 요게 전부요. 다 써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례가격에다가 사정보정치 고배주고 나오면은 시점수 고배주고 전부 다 이거 내가 다 하자는 얘기요. 근데 지문이 안 나오면 빼고
나온 것만 하세요. 전부 다는 거 아니니까. 자, 볼까요? 거래소득 값이 10억 원. 자, 10억이 그래 됐죠. 여기가 10억. 자, 10억 나왔어요. 곱하기. 사정보동치 얼마입니까? 찾아내야 되겠죠. 자, 읽어갑시다. 그런데 대상부동산, 사례부동산보다 개별면에서 10% 우세. 뭐가 우세? 대상이 우세. 대상이 사례 그것만 먼저. 개별면 필요가 없으니까. 대상이 사례보다 10% 우세. 그러면 대상이 우세니까 100분의 110, 100분의 그 다음에 100 더하기 10이니까 그죠? 우세니까 고가 우세는 더하기. 근데 어디가 대상이 사례가 그러면 분모에다가 대상이면 분사에다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의 110 나온 거 맞죠? 그 다음에 곱하기요.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자면은 대상으로 속한 지역보다 사례 지역의 지역률이 10% 우세. 어디가 우세? 사례가 우세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럼 110분의 100. 아우, 쉬워. 맞죠? 그 다음에 또요. 거래시점 외출은 100, 기준시점 120. 그럼 100분의 120. 거래가 분모. 기준이 100이니까. 그러면 100분의 120. 요렇게 합분도 다 없어지네. 그러면 1.2니까 12억이네. 물론 고배도 상관이 없고 동그라미 빼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쩌니까 30번도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법을 지금 물어보고 있죠. 보정치 다 고배해 주세요. 그래서 만약 이 보정치가 여러 개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부분 앞뒤로 빼게끔 만들어주죠. 대부분. 만일에 100분의 103, 103분의 107 이렇게는 안 나와요. 딱 떨어지게 주니까. 만일 어쩌니까 100분의 103이요. 그 다음에 어쩌니까 107분의 100 이렇게 나올까 안 나올까요? 그렇게는 안 나올 겁니다. 우리 문제에서는. 평가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지만은 딱 주게끔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학 문제가 아니라 또 산수 문제예요. 자, 31번 똑같은 문제. 상승식이란 말은 전부 다 쭉 고백하세요. 총합식이란 말은 숫자를 다 더하는 거고요. 고백합시다. 사례부동산 1년 전에 9억. 자, 9억이 됐습니다. 여기가 9억 나왔네요. 자, 9억 곱하기 다 고백하요. 처음에는 보자면은 연간 지가상률이 5%. 그러면 100분의 105죠. 그러니까 기준 시점은 아무런 말이 없어요. 거래 시점에 5% 올랐다는 소리니까 항상. 그럼 100분의 105. 그죠? 100분의 105요. 5% 올라가니까 여기요. 그 다음에 또 곱하기요. 숫자만 찾아갑시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자면 대상에 속한 지역이 사례상권보다 5% 열세. 대상이 열세. 그럼 100분의 95. 그죠? 곱하기. 열세니까 뺀셈이죠. 그 다음에 100분의 95. 또 있으면 곱이죠. 계속 그 숫자만 찾아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상이 사례보다 개별적으로 10% 우세. 100분의 110이구만요. 그러면 그거 찾으면 답 나오죠? 여기도 보세요. 액수가 지금 얼마입니까? 그거는 안 묻잖아요. 액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사례가게에다가 보정치 계속해서 고배해서 한번 해주세요. 요거. 그러니까 요거 이 공식 하나 이거밖에 없잖아요. 항상 사례 거래는 분모, 대상 기준은 분자. 그 다음에 잘못된 파트다가 해주세요. 고가 우세는 더하기, 저가에서는 빼기.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 답은 3번이죠? 넘어갑니다. 32번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 32번은 보시면 직접적인 비교가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32번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서울입니다. 서울 중심지에 지금 예를 들어서 A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이게 사례를 구해야 되는데 어디서 구했냐면은 옆에보다 맨 끝에 외곽에서 B를 구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억 원인데 여기는 1000만 원짜리 있다고 합시다. 너무 차이가 심해. 즉 사례와 거래가 너무 어쩝니까? 사례와 대상보다 너무 차이가 심할 때는 가운데 완충들 끼워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C를 주니까. 그래서 거기를 잘 읽어보시면은 대상 소자는 A 지역의 시적보다 20% 열세. 그러면 대상이니까 분자로 갈 거 아니에요. A가 20% 열세. 그러면 80이겠죠. C는 뭔지 몰라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상이 A고요. 사례가 B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너무 심한 가운데 C를 끼워 들어가는 이렇게요. 즉 요거 A하고 B는 다 바로 다이렉트 B가 되니까 안 되니까 너무 클 수도 있죠. 그래서 가운데 완충 끼는 막 이런 방법을 써요. 동시에 끼워다 둘 다 약분하면 없어지니까.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 지금 대상은 A가 어쩌니까 20% 열세 나왔죠. 그러면 80일 거 아니에요. 여기는 어쩌니까 100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요. 이번에는 사례가 B가
우세입니까? 했어요. 얼마가 우세 나왔죠? 그러니까 사례분 소자는 사례니까 분명히 분모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례가 대상보다 얼마에서 그 말 안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례하고 A, B를 바로 겨눠서 C에 비해서 A, B에 비해서 C니까 요 두 개를 바로 다리트 비교는 안 됐죠. 대상이 20%였을 때 뭐에 비해서? 사례에 비해서 열쇠가 아니라 C에 비해서. 이게 바로 다이렉트 비교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민족이 대한민국 국민이죠. 가장 근면성실하잖아요. 가장 차이가 높죠. 국민들은 그죠? 군대 다 갔다 오고 세금도 잘 내잖아요. 근데 안 낸 놈들이 더 많이 있죠. 정한 놈들은.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상이 있는 사례가 있는 B지역은 시적보다 5% 우세니까 105분의 100. 그죠? 여기가 점이니까 그 다음 곱하기 여기는 105분의 0. 그다음 100이니까 둘이 없어지니까 그럼 105분의 85구만요. 82. 그러니까 이 방법은 왜 쓰냐면은 사례와 대상이 직접 비교가 조금 안 좋을 수 있으면 너무 차이가 심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완충 레인지로 끼워 들어갑니다. 똑같은 수를 넣었기 때문에 전부 다 없으면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답은 네 번째 105분의 80. 약간 다른 방법이요. 그 다음에 34번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토지를 그 다음에 3억인가요? 그렇죠. 3억이죠. 그러니까 연면적이 지금 1000제곱미터가 3억입니다. 그러면 1제곱미터 얼마일까? 30만원인가? 3억 나누기 1000이니까 그러면 30만원. 그러니까 1제곱미터가 얼마입니까? 지금 30만원 거래됐습니다. 일단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 녀석은 이는 인근지역 표준액지보다 저가로 매입됐대. 근데 얼마인지는 몰라. 분명한 사실은 곱하기 저가니까 일단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표준지가 얼마다? 보니까 지금 36만원 나왔죠? 제곱미터 36만원. 그럼 여기에 36 나왔으니까 그러면 네모는 얼마게? X는. 그러니까 30만원에 팔렸는데 뭔지 모르지만 저가로 팔렸대요. 얼마가 저가인지 몰라요. 즉 사정보정치가 얼마인지 모른다는 소리 지금요. 저가 되게 됐었는데 근데 정상적으로 36만 나온대. 그럼 네모는 어쩌니까 30분의 36이니까 그러면 그래 여기는 1.2그만요. 사정보정치가 어쩌니까 100분의 120이라는 뜻이겠죠. 굳이 하자면은.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는 어찌됐든 어쩌니까 그러니까 지금 1분의 1.2니까 그러면 얼마 사정보정치가 얼마요? 1.2. 답은 네 번째. 됐어요? 그 다음에 점점 들이면서 약간 이제 확장됩니다. 35번. 대상부터 거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읽기도 짜증날 것 같아. 너무 길어. 그것도 막 이상 섞어져 있을 건데 아주 간단해요. 추려내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대상부동사 거의 동일한 사례의 경우에 2015년 1월 달에 1억 원으로 대 땅 100제곱미터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1월 1일 날 땅을 샀어요. 근데 대인데 얼마? 1억 주고 샀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구입한 다음에 건축업자 도급계 하는데 2015년 2월 달에 3천만 원에 1층 주택을 지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땅은 2015년 1월 달에 사고 건물은 2월 달에 지었어요. 1월 달에 살 때는 1억 줬고 건물은 2월 달에 살 때 3천만 원 들어가지고 1층 지었습니다. 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때 기준 시점에서 대상보다 토지가격하고 건물의 주가가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기준 시점이 지금 언제입니까? 2017년 1월이죠. 1월. 그러니까 지금 거래 시점이 2015년 1월달 있고 그 다음에 2월달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토지는 지금 1월달, 건물은 2월달이 지금요. 맞죠? 그런데 기준 시점이 2017년 몇 월달? 9월이죠. 왜 2017년 9월에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시험 볼 때 그렇게 하면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거래 시점이 그대로 넘어가. 토지 같으면 어쩝니까? 2015년 1월 1일 날 100이었죠. 거기 밑에 박스에. 2015년 1월 1일 토지가수 100 나왔죠. 근데 2017년 9월 달에 얼마 나왔죠? 133? 그러면은 토지값은 어쩝니까? 1억 곱하기 그 다음에 100분의 133이죠. 왜? 거래 시점이 2001월이고 기준 시점은 2017년 9월이니까 아까 거래는 분모, 분자는 기준 요거니까 그러면 곱하면 1억 3,300이죠. 1.33이니까 계산해도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은 어쩝니까? 건물은 3천만 원 했었죠. 곱하기. 근데 건물은 언제 샀다고요?
2011, 17, 15년 2월 달에 103 나왔죠? 거래시 그때가 어쩌니까 103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9월 달에 얼마 나왔죠? 150. 그럼 요거네요. 그러면 이제 약간 1.5도 되구만요. 그러니까 거의 4,500에서 조금 적을 것 같아. 이걸 또 계산할까 두려워서. 숫자가 굳이 계산할 필요 없죠, 사실은요. 언론에 보면 3,000에다가 103분의 150이니까 1.5 조금 못 되죠. 그러면 4,500에서 좀 밑으로 빼면 되겠죠. 이걸 계산할까 봐서. 요령이라니까요. 만일에 1억 4,500, 4,990, 그 다음에 4,490, 4,480 이렇게 나왔다 계산해보지만 거의 숫자가 처음이니까 금방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 4,500 넘어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번 안 돼. 그 다음에 3번 안 돼. 그 다음에 4,000번은 아닐 거 아니에요. 느낌, 눈치로 1.5가 1.4 얼마쯤 될 거 아니에요. 100분의 150 1.5인데 103이니까 1.46이라든가 48 그도 되잖아요. 조금 빠지지 않을까요? 그럼 1억 4,500에서 좀 빠져야지 4,000만 원 넘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4,500도 넘어가면 또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벌써 1번 빠지고 그 다음에 2번 너무 많이 빠졌죠. 4,300 안 된다니까. 조금 빠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3번 빠지고 보세요. 5번 빠지고 계산할 필요 없다니까요. 요령이에요. 눈치도 있어야 돼. 맞죠? 이 문제 이해하셨는가요? 문제를 복잡하게 치면 거래 시점이 언제예요? 거래는 분모 기준이 언제입니까? 분자를 하라는 얘기. 왜 추워요? 네. 급시다 그러면요. 네, 시원하니 참 좋았는데 같이 못 놀겠다. 저만 젊죠? 추워요? 그러니까 예. 그래요? 예. 됐죠? 네. 갑시다. 그러니까 35번은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만들었죠. 얼른 보니까 뭘 찾았는지 못 고르네. 근데 결국은 뭡니까? 요거죠? 결국은 요거잖아요. 거래 시점의 분모, 기준이 분자. 그러면 대는 언제가 거래 시점인가? 다 써져 있잖아요. 2015년 1월 1일이라며요. 근데 건물이 2015년 2월 달이래요. 그럼 숫자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는 100 들어가고 103. 그 박스에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 기준 시점이 언제니까? 2017년 9월 1일이라며요. 그럼 그 숫자 집어넣으면 되죠. 아무것도. 결국은 요거 이해하는 문제죠. 이게 모든 문제가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가. 대신에 안 보이게 줘서 그래.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돼. 한 번 봐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보시자고요. 답은 나왔죠? 자, 넘어갑니다. 36번 너지락이 나왔죠? 쭉 다 더해가는 겁니다. 36번도 볼까요? 대성부동산에 뭐 쭉 나왔었습니다. 토지값이 지금 1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대요. 그럼 그대로 다 집어넣어요. 숫자만 복잡해요. 거기도 보면은 맨 처음에 100만 원. 자, 100만 원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요거 그대로 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곱하기. 그 다음에 대상은 분자, 사례는 분모니까. 그러면 가로족 같으면 80분의 70. 70분의 80. 그죠? 아, 안 주무셨구나. 70분의 80. 곱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죠? 100분의 80.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0분의 100. 네 번째는 80분의 100. 그 밑에 100분의 80. 70분의 80. 전부 다 쭉 해가세요. 그러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8번. 같은 문제니까. 그 다음에 38번. 보시면은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비중가액을 한번 구해보세요. 자, 38번은 또 무슨 스타일이라면은 사례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올 수도 있죠. 두 개, 세 개. 그러면은 거기도요. 지금까지는 사례를 전부 다 하나만 줬습니다. 근데 사례를 두 개, 세 개 줄 수도 있죠. 이렇게 문제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보시면은 거기도요. 사례 A. A부터 해갑시다. 그러면 대상은 전부 다 100이라고 주어졌죠. 대상은 전부 다 위에 보시면은 자, 읽어갑니다. 다음 자료 활용한 비중가액 얼마입니까? 단 대상보다 특성은 100. 두 사례 가중치를 평균으로 합니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사례는 지금 9,900입니다. 자, 9,900.
그리고 항상 사례 가격 곱하기 그 다음에요. 이제 또 보정치 넣으면 되겠죠. 맨 첫 번째는 보시면은 거기요. 위치는 지금 110이 나온 거 보면 사례가 110입니다. 그럼 대상은 얼마죠? 그죠? 왜 나왔으니까 100. 그럼 110분의 100. 이것도 계산 문제 아니거든요. 계산기 뜰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이번에는 크기는 90분의 100 맞죠? 사례강사 분모니까 A만지 보니까 자 90분의 100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0분의 100이고만 똑같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물론 계산해 줬는데 일단 100분의 1 1이니까 뺍시다. 자 없애고 일단요. 그 다음에 요거 보니까 하나 둘 자 뺍시다. 11 곱하기 9하니 99 딱 다 떨어지게 돼 있죠. 이게 길문어체 전부 다 약분이 되게끔 준다는 게 그게 원리예요. 그러면 100 곱하니까 10,000 나왔죠. 근데 가중치가 얼마? 0.5 줬으니까 그럼 5,000이구만요. 그죠? 그 다음에 B는요. 그래 보니까 108만 원? 99만 원에 108만 원 나왔죠. 108만 원이요. 자, 곱하기. 그 다음에는 또 위치는 얼마입니까? 보니까 위치는 지금 90분의 100. 저 밑에가 90 들어가야 되겠네요. 여기는 100 들어가고만. 사례 전부 다 100이었으니까. 지금 사례 B갑니다. 예. 108만 원죠. 90분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120분의 100. 곱하기. 사례 강사 분모니까. 결국 다 뒤니까 다 전부 다 이쪽으로 갑니다. 요거. 사례는 분모, 대상은 분자. 그거만 너지르게 써놨어요. 자, 120 곱하기요. 그 다음 120분의 100이니까. 그 다음 또 뒤에는 또 100분의 100이니까 할 필요가 없고. 또 여기도 가중치는 얼마 될까? 0.5. 대신에 요 두 개를 합쳐 항상 얼마나 됩니까? 1. 세 개 나오면 세 개를 합쳐서 1. 그러고 보니까 12 곱하기 9가 또 108 아닌가요? 그럼 두 개 다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럼 100 곱하니까 10,000이죠? 0.5니까 여기도 5,000이고요. 두 개 다음 얼마나 오겠습니까? 10,000 나오네요. 그러니까 거기 38번은 사례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줄 수 있다. 자, 된 거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9번. 인근 표준액지와 비교한 대상토지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사례를 또 쪼개놨습니다. 용은 기출문제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2,000제곱미터 땅이 있는데 이렇게 자 2,000제곱 땅이 있는데 1,200은 어쩌니까 1,200은 완경사 그 다음에 800은 평지 맞아요? 그러니까 1,200은 지금 어쩌니까 완경사입니다. 그 다음에 800은 어쩌니까 평지입니다. 그러면서 완경사는 몇 프로 감가? 10% 감가. 그 다음에 여기는 없고. 그러면은 자 해봅시다. 전체 중에 어쩌니까 그러니까 전체 2,000분의 2,000분의 1,200. 요거는 10% 감가니까. 그럼 곱하기 100분의 90이죠. 10% 감가니까. 이거 더하고 그 다음 더하기요. 뒤에는 어쩌니까 2,000분의 여기는 2,000분의 그 다음에 800 곱하기 100분의 100이죠. 감가 없으니까. 만약에 5%가 그러면 100분의 95. 그러면은 이거 보니까 어쩌니까 0.6이죠. 곱하기 0.9죠. 2,000분의 100, 1,200. 그대로 해도 상관이 없고 해보시도 좋고 해봐도 상관없어요. 동그라미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하나 빼서 어쩌니까 200분의 9 나눠도 되고 상관이 없는데 아니면 0.6 맞죠? 2, 6, 10이니까 여기는 0.9니까 6, 9, 54, 0.54구만요. 6, 9, 54니까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어쩌니까 0.4 200분의 2,000분의 800이니까 곱하기 여기는 1이죠. 그러고 보니까 얘는 더하기 0.4죠. 더해보세요. 0.94네요. 0.94 있어요? 오 다행이다. 아직 못 믿겠소. 그러면 다시 합니다. 하나만 더 합니다. 이번엔 만들어봐도요. 자 1,000제곱미터 땅이 있습니다. 자 있는데 300제곱미터는 어쩌니까 급경사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400제곱미터는 어쩌니까 완경사 그 다음에 300은 어쩌니까 평지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요거 알면 이제 10개도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아무리 많이 3개 이상 안 나올 거니까 10개나 상관이 없죠. 대신에 급경사는 어쩌니까 20% 감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어쩌니까 제로 여기는 10% 감가 합시다. 예를 들어서 완경사가 10% 감가 그 다음 여기는 어쩌니까 제로 감가 없다고 합시다. 해봅시다. 얼마 나오죠? 한번 해보세요. 얼마 나오죠? 얼마 나오죠? 쓸까요? 요런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000분의 300이니까 0.3
0.4, 그대로 갈까? 그럼 전체 합점이니까 1000분의 300 곱하기 20% 감가니까 100분의 80. 그죠? 이놈 더하기. 이것만 계속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쓰면. 그 다음 두 번째는 1000분의 400. 그 다음에 400에다가 완경가는 10%니까 곱하기 10분의 9, 100분의 90. 그죠? 더하기. 뒤에는요, 감가 없으니까. 그러면 1000분의 300. 맞죠? 그 다음에 곱하기요. 감가 없으니까 1, 100분의 100이니까 100분의 100. 이거죠? 그러면 여기는 어쩌니까 0.3 곱하기 0.8이니까 그래서 0.24, 38, 24. 그러니까 금방 딱 썼다 지웠잖아요. 38, 24 더하기. 그럼에다가 여기는요 0.4 곱하기 0.9니까 4, 9, 36, 0.36 맞죠? 더하기. 여기는 0.3이구만요. 0.3 곱하기 1이니까 0.3. 그러면은 다도 한번 더 해보세요. 얼마인가? 0.66에다가 0.9구만요. 0.9. 맞죠? 뻔하잖아요. 결국 따보니까 다 이쪽 얘기입니다. 결국 모든 얘기가. 대신 가짓수는 많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어쩌니까 사례, 거래는 분모, 대상 가격은 분자로 갑니다. 그것만. 결국 너지나 길게 짧게 그 차이밖에 없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결국은 이쪽이 한 문제, 여기가 한 문제 둘 중에 하나. 근데 요걸 더 많이 냈기 때문에 대신에 평가에서는 계산 문제가 하나님 두 개 나옵니다. 전부 다 계산 문제 나오지 않을 거니까. 항상 그런 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세 문제 나온다면 계산 문제 한 문제 이론 두 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네 개 나온다면 계산 두 개, 이론 두 개. 근데 최소한 세 개는 나올 거니까. 계산 문제 한 문제는 들어갑니다. 그 한 문제가 원가법처럼 많이 내요, 사실은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우리 경우수가 두 개만 따지자고요. 그 다음에 40번. 40번도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여기가 거래 사례가 아니라 임대 사례 합시다. 그러니까 거래 사례법은 거래된 사례를 따져서 가격을 구하는 게 거래 사례 비교법 또는 매매 사례 비교법. 그러면 임대 사례는 빌려주는 거 얼마 빌려줄까? 내 것도 임대료 얼마 받아야 돼. 임대 사례. 역시 임대 사례도 어디에서 동일수고 내수 구하는 게 맞겠죠? 이거 있어야 되겠죠? 다 똑같아요. 대신 여기가 비준 가격이 아니라 비준 임료가 나오면 되겠죠? 유추 가격이 아니라 유추 임료 나오면 되겠죠? 근데 거기서는 차이점이 임대사례 비교법 나온다면 딱 하나만 기억합시다. 임료만 아시면 됩니다. 임료는 실질임료를 중심으로 해요. 여기도 실질임료. 이것도 기본사할 때 사실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임대사례 비교법은 거의 안 나와 사실은요. 대부분 가격이 나와요. 지금까지. 물론 적산법 한번 나온 적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가격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대사례 나온다면 임료 하나만 정확히 합니다. 실질임료. 자, 실질임료 말은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이름이 있는 것도 관계없이 그 건물의 임대차와 관계돼서 나오는 직접적 간접적 모든 비용을 전부 다 실질임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순임료가 있어요. 수임료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있고. 그러니까 수임료 종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냐면 필요 재경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때 수임료 실질임료가 아까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임대차와 관계돼서 그 기간 동안 나오는 것은 전부가 다 실질임료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에 있는 여기서 10층짜리 건물인데 맨 꼭대기층에 제가 얻어서 호프집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지난 한 4, 5년 했었는데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주변에 막 상권 형성되고 막 대학이 들어서 가지고 좀 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3층을, 요 10층 스카이라운지를 실내장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좀 멋있게 꾸몄어요. 그리고 딱 장사해보려고 하니까 건물지원감이 올라와서 하는 소리가 나가래. 지 동생 들어온다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사장님 왜 그럽니까? 더운데 이거 가지고 휴가나 다녀오세요. 100만원짜리 수표 하나 줬습니다. 그것도 실질임료입니다. 여기 관계되잖아요. 그것도 실질임료.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는 또 올라와서 어쩐 일이 말해봤더니 아들 장가도 청첩장 줘요. 축의금 내야 돼. 그것도 실질임료. 건물 나가고 딴 데 있으면 안 갈 거예요. 이해하셨는가요? 그 다음 달 또 보니까 이렇게 비가 오는데 비만 걸어가대요.
그래서 콜택시 불러서 집에까지 제가 모시다 드렸습니다. 그것도 실질임료. 그냥 지나가려다가 또 명절 때 정종사들과 만수하라고 인사하러 갔습니다. 그것도 실질임료. 그러니까 실질임료란 말은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전세금이라든가 명목 없는 것도 저 건물과 관계돼서 일어나는 모든 비용은 전부 다 실질임료,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맞죠? 아들 청첩장 받을 때 왜 축의금 받고 갔습니까? 혹시 눈 밖에 날까 두려워서, 나갈 것 같아서. 맞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간 맨 첫 번째가 예금적 성격의 일시금 운용이고요. 자, 예금적 성격, 오른쪽 해설 보세요. 예금적 성격의 일시금, 일시금의 운용이익, 운용이익 나왔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해석을 할 줄 알았으니까. 근데 정확히 말하면 예금이 아니라 예약금입니다. 약자가 빠진 겁니다. 여기도 운용이익이죠. 여기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금이란 말하고 예약금의 차이가 뭐가 있죠? 예금과 예약금 차이. 일단 글씨가 틀리죠. 예금은 이자가 있다는 전제, 예약금은 이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금적, 그런 정확히 말하면 예약금적 성격 일시금, 일시금이니까 한 번 줘요, 여러 번 줘요? 한 번. 여기까지가 전세금입니다. 전세금이요. 아니면 보증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전세금은 임료도 아니다. 아니에요. 전세금 임료 아니에요. 전세금 이자 수입 임료요. 더 정확히 말하면 즉 순임료가 지금 종류가 지금 몇 가지냐면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5가지 있는데 순임료는 한마디로 말하면 건물주가 직걸로 챙길 수 있는 게 전부 다 순임료고 다시 뱉어내준 것은 순임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금적 성격에 맡겨놓은 돈인데 한 번에 주고 맡긴 돈 전세금이에요. 우리가 남의 상가 전세금을 10억 주고 그 가게 얻었대요. 그리고 그 10억을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주잖아요. 줄 거 아니요. 그리고 나올 때는 어쩌니까 그 10억 받아와요, 그냥 와요? 받아와야지. 대신에 그 예금적 성격 일시금 요 자체가 이놈의 여기에 수입입니다. 이자 수입은 누구 거? 건물주 목. 맞죠?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전세금은 임료 아니에요. 전세금의 이자 수입이 임료예요. 정확한 말이. 우리는 잘못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약금적, 그러니까 미리서 맡겨둔 돈 아닌가? 예약금. 맡겨둔 돈의 일시금 한 번에 줘요. 매달 줍니까? 한꺼번에. 한 번에 주고 그놈이 운용이익 써가지고 나온 이익, 그러니까 이자 수입은 건물주 지 몫이야. 근데 원금은 다시 줘야 돼. 그러니까 1번은 지금 전세금의 이자 수입 이런 얘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선불적 성격. 그러니까 먼저 준 선불적 성격의 일시금의 상각이요. 일시금의 상각액. 참 말이 어렵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불적 성격이니까 또 역시 먼저 주는 거죠. 그런데 일시금 한 번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상각액 없어지는 거. 사골세 금액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사골세란 말을 우리 금방 알아들으니까,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그 다음에 10월 30일까지 10달 동안 그 집에 산대요. 그런데 한 달에 사골세가 한 달이 100만 원이래요. 그럼 1월 1일 날 1000만 원 다 주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1월부터 계속 어쩌면 10달 동안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준 돈이고 한 번 준 돈인데 전부 다 상가격이니까 없어졌으니까 기간 끝날 때. 그러니까 사골세 전체는 건물주 수입 맞아요. 다시 나올 때는 10달 지나면 어쩌니까 없어지니까.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불적 성격의 일시금 중, 그 다음 미상각비 운용이요. 미상각비 운용이익. 이거는 자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7월 30일까지만 광주 살아요. 그리고 8월 달부터 서울로 이사 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자, 석 달치는 주세요. 그러면은 이때 보세요. 선불적 성격 먼저 준 돈이고 한꺼번에 준 돈이, 그런데 미상각비니까 아직 기간이 안 끝난 금액. 그러니까 1번은 전세금 이자 수입이고 2번은 기간 끝난 사골세고 3번은 기간 덜 끝난 사골세 금액. 그러니까 7월까지 어쩌니까 100만 원, 100만 원 7달치는 없었으니까 700만 원 빠졌을 거고 이미. 그러면 나머지 8월 거, 9월 거, 10월 거 석 달치 300만 원 남아있잖아 아직은요. 미상각이니까 기간이 안 지났으니까. 그런데 이때요 300만 원도 1월 1일 날 여기 포함됐으니까 7개월치 이자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는 줍니까 안 줍니까? 원금도 안 주려고 하지만. 맞겠죠? 그러니까 이때 말 뜻이 먼저 준 돈인데
그다음 그 가운데 일시금 중에서 그런데 기간이 안 끝난 금액에 이자 수입은 누구 거? 건물 거 뭐, 집주인 거 뭐, 원금은 내 거. 그게 정확한 여자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각 지불 시기. 각 지불 시기에 따라 정해진 것이 바로 하숙비가 이쪽 얘기. 꼬박꼬박 지불 시기가 주는 돈이 있습니다. 하숙비 같은 거. 각 지불 시기마다 일정된 돈 중에서 수입료 상당액. 그게 하숙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공익비. 공익비란 말이에요. 우리 공익비라면 공동으로 쓰는 비용면이죠. 공익비가 있고 그 다음에 부가사용료. 그 가운데서 실비를 초과하는 금액. 그래서 공익비, 부가사용료 중 실비를 초과하는 금액이요. 이 금액은 임료에 속합니다. 그 다음 필요적 경비는 조세공과, 소멸성, 보험료, 유지관리비 등등 이 종류가 7가지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지불임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료 구성이 실질임료, 순임료, 필요적 경비, 지불임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자, 하나 물어봅시다, 이제. 자, 요 두 개, 요거 물어볼게요. 공익비하고 부가사용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봅시다. 다음은 공익비와 부가사용에 대한 설명인데 가장 올바른 것은 1번, 공익비와 부가사용료는 실질임료에 속합니다. 2번, 공익비, 부가사용료는 순임료에 속합니다. 3번, 세 번째, 공익비, 부가사용료는 지불임료에 속합니다. 3번. 네 번째, 공익비, 부가사용료는 필요 재개임에 속합니다. 가장 올바른 말은 몇 번이죠? 가장 올바른 말. 가장 올바른 말은 다시 부가사용 공익비는 실질임료에 속합니다. 2번, 부가사용 공익비는 순임료에 속합니다. 3번, 부가사용 공익비는 지불임료에 속합니다. 4번, 부가사용 공익비는 필요 재개임에 속합니다. 가장 올바른 말은 몇 번이죠? 몇 번이요? 애석하게도 제 말 이해한 사람 한 분도 안 계셔. 다 틀린 말이야. 다 틀렸어. 지금 관찰력 테스트 했어요. 요겁니다. 요게 의미예요. 가운데 초과하는 금액이요. 그 자체는 임료 아닙니다. 초과하는 금액이. 근데 다 그렇게 생각해. 어딜 가서 물어보더라도. 그러니까 그 말 일부러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서 초과하는 금액이 임료지 요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은 좀 이해됐어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지금은 그런 경우가 좀 드뭅니다. 저 고등학교 때 자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애들이 10명이 있어요. 그리고 주인집 하나 있습니다. 옛날 경우요. 그러면서 전교금이 5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쪼개야 맞죠? 근데 요렇게 쪼개죠? 이해하셨는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 분전기가 달려있을 건데 옛날에 이제 하자면은 그러니까 11가구가 살아요. 그러면서 50만 나왔어. 그러면 11등분 해야 정상 맞잖아요. 그런데 요렇게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11등분 하면 여기가 47,000원 가져갑시다. 하나에. 그런데 10등분 하면 5만원씩 냈습니다. 그럼 그 5만원 가운데서 이 중에서 47,000원을 초과하는 그 3,000원은 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더 쉽게. 어떤 건물이 10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건물에 전교금에 들어서 1억 나왔다 가져갑시다. 너무 많은가? 2천만 원. 자, 2천만 원 나왔다 가져가자고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각 층당 어쩌니까 전교금 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물 정감료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다 걷습니다. 그런데 2천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장 쉽게 한 층당 200만 원 전교금 나오는데 250씩 걷었어. 그러면 200 고쳐가지고 200만 원을 갖다 내야 되니까. 아까 순임료는 내 호주에 들어가서 안 나온 것이 순임료야. 다시 뱉어내준 거 순임료 아니야. 그러면은 전부 다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인데 다 해가지고 2,500을 갖다 가져갑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2천만 원 은행 갖다 내고 500만 원 내 거. 그게 바로 초과하는 금액. 자, 그래서 부가사용 공익비는 임료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 항목으로 처리해요. 그게 영업경비 항목이요. 영업경비에 들어가요. 부가사용 공익비는 임료 아니에요. 부가세요 공익비 가운데서 실비를 초과하는 금액. 그러니까 아까 50만 원인데
사실 어쩌니까 얘들은 47,000원 내야 되는데 5만 원씩 냈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죠? 그러니까 공익비 중 즉 5만 원 가운데서 3,000원이 초과됐으니까 47,000원이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애들은 전부 우리가 어쩌니까 47,000원이 되는데 5만 원씩 냈습니다. 그러니까 요 가운데 즉 5만 원 가운데서 실비를 초과하는 금액이니까 47,000원 냈으니까 3,000원이 초과 금액 아닌가요? 우리가 더 냈으니까. 그럼 그 3,000원 누꺼? 지꺼, 내꺼, 인마이 포켓. 그게 임료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부가상의 공익비는 임료 아닙니다. 그런데 속하는 경우는 있어요. 초과할 때만. 정확한 말이. 이 말이요. 어딜 가도 다 속아요. 왜? 그냥 읽어보니까. 다 속았을 거예요. 사실은 다 틀린 말을 일부러 했거든요. 처음에 딱 들어오니까 여기 속하는 맞지 않냐. 2번?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묶어드릴게. 요거 맞는 것 같은데? 요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 제 의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가세 공익비 자체는 임료 아닙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비를 초과할 때는. 된 거죠? 이런 게 흔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순임료보다도 요게 작습니다. 대부분 1, 2, 3, 4 이렇게 내려와요. 대부분 이게 순서가.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요게 없거나 요게 없는 경우 혹시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할 때 순임료보다 지불임료가 더 작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예금적 성격 임료가 없다든지 또는 선불적 성격 임료가 없다면 즉 1, 2, 3번이 없다면 수임료는 2개밖에 안 되죠. 4번, 5번. 근데 연요소가 또 뭐 있습니까? 요게 있으니까 여기에 조세 세금 들어가는 조세 1호이라 나오겠죠. 나오겠죠? 여기는 감가상각 비하세 포함되어 안 돼요? 필요적이면 감가상각 포함되어 안 돼요? 되죠. 근데 영업경이면 감가상각 포함이 안 되니까. 그래서 두 개를 구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순임료 연요석은 지불임료보다 큽니다. 그런데 예금적 성격 임료가 없다든지 여기에 없다면 2개밖에 없으니까 그럴 때는 연원보다도 연요석이 더 클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죠? 근데 이게 아무리 커도 어쩌니까 연원보다는 클 수 없을 거요. 그러니까 실질임료는 이 2개를 합친 거니까 연원보다 어쩌니까 큰 게 정상인데 극단적일 때는 같을 수도 있어요. 요 3개만 있다면. 이해하셨는가요? 다시. 그러니까 대부분 순임료보다도 지불임료가 작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금적 성격 임료가 없다든지 선불적 임료가 없다면 수임료보다 지불임료가 클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지불임료는 아무리 크더라도 실질임료보다 클 수는 없어요. 같을 수는 있지만은 대부분 작아요. 됐죠? 뒤집으면은 실질임료는 지불임료보다 대부분 큽니다. 근데 항상 큰 것이 아니라 같은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다니. 그게 지금 40번 문제예요. 말 뜻이. 자, 볼게요. 자, 1번, 40번에 1번. 옳지 못한 것은 임대사를 비교해서 임대는 평가할 때는 실질임료를 그대로 하는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임대사료는 실질임료는 그 명목이나 불명하고 그 기간 동안 모든 기획대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콜택시비도 임료요. 축의금도 임료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그 기간 동안 그 물건과 관계돼서 나온 건 전부 다 실질임료. 그러니까 올라오면 어쩌니까 매덕 들어 신랑시에는 나가러 가니까 억울하니까 그죠? 좀 돈 주면서 그죠? 무서워서 더러워서 피해야 되겠죠? 그럼 어쩌니까 수표 주면서 먹고 떨어져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 갔다 오세요 하고 아부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임대사 임료는 신규계약 초일, 신규계약 초일입니다. 계속 갱신하더라도 초일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직 말도 안 했지만은. 그 다음에 네 번째, 순임료와 필요 재개발 구성들은 실제로는 항상 지분이 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연요석은 대부분 어쩌면 이렇게 구성돼. 그렇기 때문에 연원보다 큰 것은 맞아요. 근데 언제든 큰 것이 아니라 위에 세 가지가 없다면 경우 따라 어쩌니까 요 세 가지가 적으니까 같을 수 있어요. 그게 틀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 번째 보시면은 순임료와 필요적인 구성들은 실제로는 항상 지분이 큰 것이 아니라 대부분 큽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항상 큰 것이 아니라 똑같을 수도 있어요. 항상 큰 것이 아니라. 그게 틀렸죠? 그러니까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지불임료는 실질면에서 예금적 성격, 예식형 운용이 그리고 선불세금을 뺀 것이다. 그러니까 지불임료는 요 5개 서점이니까 요 3개 빼고 여기에 속합니다. 그 얘기죠. 말뜻이. 그리고 요 구성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금적 성임료가 무슨 말이고 선불세금 무슨 말인가 아시는 문제. 그 다음에 41번 이걸 산수문제로 만든 거죠. 자, 41번. 다음 조건에서 임대사업자는 실질임료와 수임료 얼마입니까? 자, 그럼 맨 먼저 연간 지불임료가 10만 원.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점입니까? 요 세 녀석이 얼마로 씁니까? 10만 원. 여기 일단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에는 요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세 개 포함해서 각각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불임료 세 개 합친 거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간 보증금 운용이익이 거기 보면은 30만 원. 보증금 운용이익 어디로 들어갈까요? 여기죠. 30만 원. 이렇게 보증금 운용이익 또는 먼저 한꺼번에 주고 들어가는 거니까 보증금 또는 전세금 그럼 운용이익이 30만 원. 보증금이 30만 원이 아니라 이자 수입이. 그러니까 아까 전세금은 임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손해보험료등 보면 필요적인비가 7만 원. 요게 7만 원이구만. 요게 7만 원이요. 그러면은 10만 원, 저게 7만 원이니까 요 두 개는 얼마겠습니까? 3만 원이구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세 개 합친 게 10만 원이니까 4번, 5번 요거 합친 게 10만 원이니까 요 녀석 필요적인 거 7만 원이니까 그럼 요 두 개는 얼마겠습니까? 3만 원이죠. 그래야 10만 원 되니까. 맞죠? 그러면은 실질임료 어쩌니까 요거 다 더한 거니까 수임료가 얼마겠습니까? 30만 원 요놈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3만 원이 지금 수임료구만요. 1번부터 5번까지가 수임료니까. 맞죠? 요건 아니고 7만 원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면 요 구성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요걸 알아야만 숫자를 딱 집어넣으면 되니까. 지금 운용이익 30만 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뭡니까? 각 집이 네 번째하고 부가세 초과금액 요 두 개가 얼마인지 모르겠죠. 두 개 합쳐서 지금 얼마입니까? 3만 원. 왜? 10만 원에서 요거 필요적이면 7만 원 빼니까. 그러면은 수임료는 얼마입니까? 요렇게 다니까 33만 원이 수임료구만요. 맞죠? 그 다음에 그러면 실질임료는 어쩌니까? 요거 다 더한 거니까 그러면 40만 원이 실질임료구만요. 그죠? 그럼 답이 몇 번이요? 예. 40만 원, 30만 원. 답은 네 번째. 여기까지 오셨는가요? 그러니까 지금 40번, 41번인데 41번보다도 40번이 훨씬 더 중요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표시 붙었잖아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내가 좀 쉬신 다음에 그게 402페이지는 수익방식 얘기입니다. 수익방식도 하나만 딱 정리하면 되니까. 자, 좀 쉬어가겠습니다.